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30일입니다.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이번 주는 두 사람 때문에 빨리 갑니다. 전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박지원 송호경 사이에 있었던 30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다. 제1차 평양회담과 관련한 비밀 합의서를 둘러싼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박지원 임명으로 좀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어제는 또 정진웅 검사란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즉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을 압수수색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이걸 뭐 격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몸싸움 또는 뭐 자해공갈 등등 여러 표현으로 지금 SNS를 뒤덮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오늘은 정진웅이라는 사람 이름이 상당히 사람 입에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코미디 같다고 그럴까요? 코미디 같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입원을 했는데 왜 입원을 했느냐 하는 거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것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저지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넘어졌다. 그리고 입원했다 이겁니다. 저지했다, 넘어졌다, 입원했다 사이에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첫째, 저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은 다 녹화가 되어 있다. 그 상황이. 그리고 저지한 적 없다. 협조적이었다. 그래서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이제 해제를 비밀번호를 입력해가지고 전화 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하는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가지고 자기를 덮쳤다. 자기는 거부하려고 한 적이 없다. 방해한 적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진웅 부장검사 쪽에서 합리적인 반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다 녹화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넘어졌다. 그런데 이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는 정진웅 씨가 자기 위에 올라타서 강제로 뺏으려고 하니까 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넘어졌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넘어지느냐, 땅바닥에 넘어지느냐, 아니면은 한동훈 검사장 몸 위로 넘어지느냐. 몸 위로 넘어지면은 별로 다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데 넘어졌다. 그 다음에 입원했다 해요. 응급실에 입원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입원했다고 하면 무슨 병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혈압이 올라갔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SNS에서는 하루아침에 이분이 비아냥 조소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기묘묘한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검찰 내부에서의 반응은 어떠냐. 이 조선닷컴이 정리한 거는 이겁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검찰이 되고 있다. 이승윤 압박에 정진웅 부장 돌발 행동 나섰나. 뭐 이런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흥분하고 있는 것은 검사겠죠. 검사들 중에서도 특히 정도를 가겠다는 검사들은 이게 완장찬 검사, 권력의 완장을 찬 검사들이 검찰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불불 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특성상 말은 못하고 기자들에게 이제 익명으로 불만을 토로하는데
한 현직 부장검사는 보통 압수수색 현장에 팀장이 가는 일은 없는데 정 부장검사가 직접 간 것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팀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팀장은 부장검사급인데 부장 위에 차장이 있고 차장 위에 지금 검사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챙긴다 이거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를 뒤집기 위한 계기를 찾으려고 한 조급함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부장검사가 직접 휴대전화 유심칩 하나 압수수색하려고 현장에 가는 것은 검찰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부장검사가 그런 급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가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집행은 검사가 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뭐 경찰이 하든지 뭐 이렇게 국세청 직원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일 밑에 있는 실무자가 가는 건데 압수수색이란 게 쭉 찾아가지고 그 항목에 들어있는 물건을 골라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분석하고 가지 않거든요. 어쨌든 다급함이 느껴진다. 다급함이 느껴진다. 또는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검찰은 29일 어제 오전 경기도 용인 기영구에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지난주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한동훈 검사장과 이전 기자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편파수사다. 부실수사다. 해서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영장을 가지고 가서 집행했다는 것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결정에 불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중단을 하라고 했는데 수사 중단 안 했어요.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가지고 왜 수사 중단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 설명도 안 하고 슬며시 이런 압수수색 집행을 했다는 것은 불복했다는 건데 불복하면 불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전례는 그런 권고가 들어오면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 전례를 깨고 수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성윤 이 지검장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전혀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예의인지 굴종인지 그것만 챙기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요새 완장검사라는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완장검사. 한 검사장 측은 즉시 그 자리에서 독직 폭력이라는 명칭으로서 고소장을 썼다고 합니다. 독직 폭력은 경찰이나 검찰이 공권력을 빙자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에 이 용어가 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거는 도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이다. 독직 폭행. 한 현직 검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하여 현직 검사장을 제지한다며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느냐. 이성윤 지검장 압박에 정 부장이 자신도 모르게 돌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상당히 좀 동정적입니다. 동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웅 부장검사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돌발 행동을 했겠느냐.
이 사람을 스트레스 받도록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정진웅 부장검사도 정상적인 정권 하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것인데 이 정권이 자기 편에 대한 수사는 방해하고 다른 편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검찰을 몰아세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진웅 부장검사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 부하 검사들 중에서도 반발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분 처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단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배짱이 부족해서 지검장 찾아가서 이런 수사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이고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아래 사람이 오히려 용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갈수록 용감한 게 줄어듭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가장 용기가 부족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식구도 있고 하니까 고려해야 될 대상이 많죠.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점을 연장 집행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앞으로 다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현직 판사는 한동훈 검사장 주장대로라면은 영장 집행 과정이 아니고 전화를 거는 도중에 폭행이 일어난 것이다라면서 영장 집행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못하도록 막았다 하면은 그때는 물리력을 행사해도 되는데 이건 영장 집행할 때 몸을 날린 게 아니고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풀 때 갑자기 몸을 날려서 저지를 했다. 이거는 전화 거는 걸 저지한 거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저지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이제 여론의 추이가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분노가 표현이 되고 전화하는 사람이 빗발치고 막 들끓으면은 정권도 주춤하겠죠. 그러지 않고 50대 50 정도로 친문 세력은 그 한동훈 검사장 잘 못했다. 그리고 반정권 세력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잘못했다. 이런 여론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이 정권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론이 한 9대 1, 10대 1 정도로 압도적이라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곤란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 많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검찰에 전화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에 전화하고 게시판에 글 올리고 1인 시위하고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시위를 하든지 하는 이런 방식 또는 고소고발, 나쁜 짓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고소고발 이런 거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흔히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갑과 손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지갑은 열 필요 없고 손발로 해야죠. 손이 있으면은 글을 쓰고 발이 있으면은 시위를 하고 입이 있으면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한 것 하나 확실하게 지켜지는 게 일찍이 없었던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확실히 오늘 또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